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2019년도 1회차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아홉 번째 동영상 2019년 1월 13일 날 진행했던 B형 기출 문제에 대한 CS 실무론 21번부터 마지막 30번까지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불만 고객 관리와 관련해 컴플레인 처리 시의 유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컴플레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거 처리 시 유의사항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1번, 설명은 사실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합니다. 맞죠? 2번, 고객의 입장에서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합니다. 맞죠? 3번, 상대방에게 동조해 가면서 긍정적으로 듣는다. 이것도 맞습니다. 4번, 고객은 근본적으로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5번, 고객이 잘못이 있을 경우 명확하게 지적하여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네, 명확하게 지적했다간 큰일 나죠. 그래서 5번이 설명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고객의 기대 수준을 중요시하는 개념으로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고객의 기대 수준보다 낮았을 경우 발생되는 고객 불만 유형은, 자,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고객의 기대 수준보다 낮았을 경우 발생되는 고객 불만 유형. 자, 여기서 키워드는 고객의 기대 수준보다 낮았을 경우 발생되는 고객 불만 유형이다 라고 얘기가 되면 뭘까요? 네, 균형 불만을 나타냅니다. 균형 불만. 효용 불만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사용한 후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이건 또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라고 하는 게 뭐예요? 효용 불만. 그러니까 지금 보신 균형 불만과 설명이 조금 반대적이죠. 심리적 불만은 개인 존중, 자아 실현 측면의 불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황적 불만은 알고 계시는 TOP, TPO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3번. 다음 보기 중 불만 고객 처리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모두 선택한 거. 자, 불만 고객 처리 프로세스는 네 가지죠. 네 가지가 기억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공정성 유지, 두 번째가 효과적인 대응, 세 번째가 고객 프라이버시 보장, 네 번째가 체계적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위에 보기에 해당하는 건 다, 라, 마가 되겠네요. 체계적 관리, 공정성 유지, 효과적인 대응. 자, 이 부분은 암기가 필요하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암기가 필요한 상황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자, 코칭 왜 안 나오나 했네요. 다음 중 코칭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알고 계시겠지만 코칭은 커뮤니케이션 스킬 또는 질문 스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1대1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합니다. 거기에 미래지향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관점으로 좀 나눠보면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교육의 성패가 코치의 능력에 지나치게 좌우됩니다. 맞나요? 맞죠. 2번, 업무 수행 성과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아니요. 업무 수행 성과와 관련이 있죠. 왜 그래요? 네, 코칭의 방법이 어디에 쓰이기 때문에 OJT에 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 세 가지는 다 맞죠. 네, 단점에 대한 내용들이 해당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있는 내용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워딩을 바꿔 쓴 거예요. 워딩의 오류, 잘못되게 써놓은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좀 찾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조직 내부에서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거. 자, 드디어 나왔네요. 컨설팅. 네, 말씀을 드렸죠. 저희 센터에서 하는 교육과정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최근에 카운슬링에 대한 관점들마저도 컨설팅 그 범주 안으로 자꾸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라는 반응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럼 컨설팅에 대한 거 좀 볼까요? 컨설팅은 강사님, 저 이러이러한 게 궁금하고 좀 조언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더니 당연히 제가
전문가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컨설팅이죠. 강사님, 저 이러이러한 게 좀 요즘에 문제 같아요. 아유, 선생님, 답도 선생님한테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코칭이죠. 그렇게 보면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거 1번, 스트레스가 쌓이고 지친 팀원이 발생된 경우, 자, 이것도 컨설팅 범주 안에 넣어버립니다. 아까 제가 이제 카운슬링이 자꾸 들어가고 있다 그랬죠. 2번, 자신의 업무에 불만을 가진 팀원이 발생된 경우 필요합니다. 컨설팅. 제가 답을 줘야죠. 3번, 신입 직원에 대한 적응 지도 및 훈련이 필요할 경우, 이건 좀 생각해 봐야겠죠. 이건 뭐가 필요한 경우입니까? 신입 직원에 대한 적응 지도 및 훈련,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OJT가 떠오르셔야죠. 그래서 OJT의 방법 중에 대표적인 건 코칭의 방법일 겁니다. 컨설팅보다는 코칭에 가까운 방법이었습니다. 4번, 5번도 뭐 전부 다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정확한 설명일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25번 문제도 수월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전화응대 시 유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전화응대 시 유의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1번, 마이너스 화법을 사용하거나 말투와 억양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 말투와 억양에 유의하라는 말은 알겠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화법이라는 말은 도대체가 저희가 전화응대에서 쓰기가 어렵죠. 자, 이거 플러스 화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번의 답이 있네요. 나머지 4가지는 여러분 다 전부 다 전화응대 시의 유의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정확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꼭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수월했던 문제. 다음 문제 좀 볼까요? 다음 보기의 내용 중 전화응대의 3원칙을 찾아 모두 선택한 거. 자, 전화응대의 3원칙.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뭡니까? 신속, 정확, 친절이죠. 원래 얘기할 때는 친절, 신속, 정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기에서 보게 되면 정확, 그 다음에 신속, 친절, 가, 다, 바가 되겠네요. 네, 가, 다, 바. 이번 문제가 될 겁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낮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바람직한 경어 사용을 위한 방법 중 간접 높임의 올바른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올바른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 지금 거기가 어디십니까? 맞아요. 네. 뭐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니까 맞겠죠. 맞아요. 맞겠죠가 아니라 부장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맞습니다. 경어 사용에서. 3번, 장모님께서는 머리가 하얗게 새셨습니다. 맞죠? 4번,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자, 이건 말씀하신 걸 높이는 게 아니라 지금 사이즈를 높이잖아요. 자, 이건 뭐예요? 흔히 알고 있는 저희가 사물존칭이죠.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5번, 외삼촌께서는 회사가 가까우셔서 걸어 다니십니다. 자, 회사를 높이잖아요. 가까우셔서라고. 아니요. 회사는 외삼촌께서 다니는 곳이요. 외삼촌에게 속한 관점으로 보면 이거 뭐라 불러요? 네, 간접 존대라고 부르죠. 자, 이러다 보니까 5번은 실제로 보면 올바른 경어 사용의 예시로 인정이 된 국어표준원에서 인정이 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중간 보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 자, 중간 보고. 저희가 이제 수명과 보고라는 것들을 배우시게 되는데, 중간 보고라는 건 이제 보고에 들어가는 하나의 방법론이죠. 중간 보고가 꼭 필요합니다. 1번, 상황이 바뀌어 방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중간 보고 할까요? 해야죠. 2번, 업무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경우, 자, 중간 보고 하셔야 됩니다. 3번, 지시받은 방침이나 방법으로 불가능해 보일 경우 중간 보고 하셔야 됩니다. 4번, 지시에 따른 결과나 전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경우, 자, 이건 결과나 전망이 보일 대로 바꾸셔야죠. 전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 가가지고 중간 보고를 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망이 보일 대로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5번, 자신의 판단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딪혔을 때 중간 보고 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보면
29번 문제. 중간 보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 4번이 답이 될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2019년도 1회차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문제. 콜센터의 업무 성격에 따른 분류 중 인바운드 활용 사례와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인바운드. 누가 거는 거죠? 네, 고객이 거는 전화죠. 그래서 인바운드의 활용 사례와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 상품 신청. 맞죠? 이거 고객이 신청해야죠. 2번 상품 문의. 자, 이것도 고객이 합니다. 3번 상품 가입 접수. 이것도 고객이 해야죠. 4번 고객 만족도 조사. 누가 합니까? 네, 기업이 해야죠. 기업이 전화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S 센터 위치 안내. 자, 이것도 고객이 해야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4번 고객 만족도 조사가 인바운드 활용 사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는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유형들의 궁금사항은 지금 보시는 저희 카페로 찾아오시던 아니면 저희 카페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와 문제 분석 자료 전부 다 단원별 기출문제, 그다음에 동영상까지 포함해서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제가 일부러 투비 컨트리를 가장 마지막으로 미뤘는데요. 실무론 지금 7, 8, 9회차 영상을 가지고 종합을 좀 잠깐만 해보면 앞부분에 전화 서비스와 그 다음에 5장 소비자기본법, 6장 개인정보보호법을 배치해 놓으니까 실제로 문제를 경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무론마저도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라고 언급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문제의 개별적인 난이도만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다수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제의 배치 유형만 바꿔도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면 조금 더 실무론도 이제는 나왔던 부분에 문제와 정답만을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은 확장된, 그래서 좀 넓은 의미의 개념을 문제를 통해서 키워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습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저희는 이 영상에서는 일단 인사를 드릴 때 이번 3월 달에 다시 기출 2019년도 2회차 시험이 진행되면 그 기출문제의 분석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